3월 6일 베스트픽 크립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확신과 공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비트코인 가격은 무너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물 밑에서는 전통 금융의 심장부가 암호화폐 시스템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이 시장 상황, 과연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모든 걸 내던지는 항복일까요? 아니면 금융 시스템의 판이 바뀌는 거대한 세대 교체의 신호탄일까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6만 8천 달러 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7만 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지금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먼저 시장이 눕히는 이 고통, 즉 항복 국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 고점 대비 무려 45%에 달하는 조정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실제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면요,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유통되는 비트코인 물량의 거의 절반이 손실 구간에 들어섰어요. 이건 단기 투자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량을 던지는 전형적인 항복 단계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더리움은 1970달러, 솔라나는 85달러 선까지 밀리면서 주요 알트코인들 역시 5%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하락이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시장의 공포를 키우는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압력솥이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공포는 바로 고용 쇼크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무려 9만 2천 명이나 밑돌면서 노동시장이 차갑게 식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실업률까지 4.4%로 치솟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하다 싶어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부터 팔아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쇼크입니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치명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포는 채권의 역습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8%까지 올랐어요. 이건 아무런 이자를 주지 않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을 크게 높이는 거죠. 안전하게 4%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변동성 큰 자산을 들고 있을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장을 뒤덮은 공포, 다른 말로 하면 소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원본 자료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눈앞에 가격 하락에 매몰돼서 정작 중요한 신호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신호에 대한 분석인데요. 가격 하락이 이면에서 금융 시스템의 배관 자체가 암호화폐를 위해 재설계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핵심 이정표는 바로 이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래켄의 연준 마스터 계정 승인, 뉴욕 증권거래소의 토큰화 주식 거래 준비, 그리고 저스틴선과 SEC의 합의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연준 마스터 계정이 뭔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중간은행 없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처럼 말 그대로 금융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받은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통은행과 대등한 지위를 얻게 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새로운 시장에서 자산을 구별하고 함정을 피하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대한 디커플링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위험 자산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달러와 함께 움직이는 자본주도용 안전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과거처럼 유동성이 풀려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위기 시에 자본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자산을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정부의 비축 자산으로까지 논의되면서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솔라나는 가격은 폭락했지만 기관 자금 유입은 비트코인의 2배에 달할 만큼 실질적인 생태계를 갖췄고요. 리플은 빠른 결제 속도와 기관용 툴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합니다. 반면에 도지코인처럼 어떤 유틸리티 없이 유행에만 의존하는 자산은 초보 투자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아주 중요한 경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알트코인의 무려 38%가 2022년 하락장보다도 낮은 가격에 머물고 있어요. 유동성이 말라버린 유령 도시 같은 프로젝트를 섣불리 저점 매수하는 실수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26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를 앞두고 6만 5천 달러 지지선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미국 정부가 100만 비트코인을 비축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자산의 1에서 2% 내외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직접 투자보다는 검증된 ETF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소음과 신호라는 두 개의 상반된 힘이 경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이 슬라이드가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소음은 단기적인 가격, 공포와 패닉, 과도한 레버리지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반면 신호는요, 기관의 재택, 금융 인프라의 재편, 장기적인 가치와 시스템의 변화를 보게 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당신은 단기적인 가격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인프라의 신호를 들으시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